이스라엘이 공군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 이란의 영공을 맘껏 휘저으며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시간 동안 50대 이상의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가 테헤란 지역에서 일련의 공습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테헤란에 위치한 지대지 미사일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생산시설을 포함한 여러 무기 제조시설을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DF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테헤란에 있는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을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IDF는 이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 50대가 몇 시간 동안 활동할 만큼 이란 영공은 이제 이스라엘의 안방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초기 이란의 방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이란의 하늘 자체를 무력화시켜 자국의 전투기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영공을 휘저을 수 있도록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목적이었고 그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시스템에 대한 며칠간의 공습 이후 자국 전투기가 이란 서부 상공의 지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대변인인 에피 데프린 준장 역시 이제 우리는 테헤란 영공에서 완전한 제공권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영공을 이스라엘에 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군력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군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극심합니다. 현대 공군과 골동품 전투기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스라엘 공군은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의 지원 아래 최첨단 전투기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전에서 무패 신화를 기록한 F-15 이글 66대, 이라크 핵시설 폭격의 주역인 F-16 파이팅 펠콘 175대가 주력입니다. 무엇보다 이란의 방공망을 유령처럼 뚫을 수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라이트닝2 39대를 운용 중이며 36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F-35는 이미 2018년 시리아 내 이란 군사시설 타격에 세계 최초로 실전 투입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란 공군은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미국에서 도입한 F-14 톰캣, F-4 팬텀, F-5가 여전히 현역입니다. 이 기체들은 부품 수급난과 정비 불량으로 지난 수년간 추락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제 미그-29, 중국제 F-7 등 다국적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연합작전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2년 이란의 F-4 팬텀 2대가 미군 무인기를 요격하려다 호위하던 F-22 랩터 스텔스기와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한 사건은 양측의 기술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공세가 점점 숨통을 조여오자 이란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이란이 아랍권 중재국을 통해 상호 공격을 즉각 중단하고 핵 협상을 재개하자는 긴급 메시지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태세 전환은 이스라엘이 테헤란 북부의 국영방송 본사까지 연이어 공습하며 이란 영토 전체가 사정권임을 증명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사실상의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은 미국과의 핵협상 재개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핵개발 프로그램에 더욱 속도를 내고 전면 확전에 나설 수 있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